서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데 왜 오르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억, 8억이 넘던 서울의 핵심 입지 아파트들이 지금은 3억, 4억의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역세권, 거기에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멈추고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서울이 입주 물량의 감소로 상승장이 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바닥에 박힌 아파트들.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눈 뜨고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2. 정릉동 풍림아이원.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풍림아이원은 2005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28개 동 197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나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릉초등학교와 가까운 구역이 주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세권을 고려하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이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교통 여건도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우이신설선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단지 주변에는 북한산 생태숲과 삼각산 도시자 연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는 자연 속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단지 내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1평형 기준 2021년 10월 8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9층이 6억 원에 거래되며 2억 5,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9.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중층이 6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규모에 비해 전체적인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하락세가 뚜렷했던 시기에는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침체와 더불어 해당 단지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 근접한 가격대에서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매도자들은 향후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서울 전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단지 또한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가격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현재는 전략적 진입이 가능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위치가 성북구 외곽에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인근의 녹지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숲세권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해야 하며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위. 상계주공 10단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0단지는 1988년 9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27개 동 265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지하철역과 도보로 거의 바로 연결되는 수준의 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하고 도심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이러한 초역세권 입지는 실거주자는 물론 향후 매매 또는 전세 수요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지 인접에 동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세권 아파트로 분류되며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점, 음식점, 생활형 상업시설이 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노원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상계백병원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해 쇼핑과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창동역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 단지는 직접적인 수혜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7월 7억 9,9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8층이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3,9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9.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7천만 원이며 9층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7천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5평형부터 29평형까지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단지에 속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하락기 이후 거래량이 뚜렷하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침체 영향도 있지만 단지 자체의 시설 노후화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에 비해 수요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노후화에 따른 주거 만족도 하락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해당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는 단지의 장기적인 가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제 재건축 추진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실적인 난관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한때는 전반적인 상승기 분위기를 타고 단기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방어력이 약해졌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급매물을 노리는 투자자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급매물이라 해도 수익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변 아파트들 포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확실하지 않은 단지이며 구축 소형 아파트는 가격 급등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8위. 가양 2단지 성지.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 2단지 성지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0개 동 162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15평부터 21평까지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도보 구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변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다수 광역, 일반 버스 정류장 근처라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인근 공암나루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초등학교와 거리가 좀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17평형 기준 2021년 9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3층이 5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5,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0.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5천만 원이며 5층이 6억 원입니다. 전세는 2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단지 규모와 소형 평형 구성으로 안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되었지만 최근 소형보다는 중형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에 비하여 거래량이 적고 매물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차츰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및 임대 수요는 충분한 가격 조정으로 진입에 대한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오래된 구축으로 시설 노후화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90년대의 아파트라 아직 재건축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며 실거주 기반 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급매물에 대한 매력은 있습니다. 7위. 도봉동 서원.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서원 아파트는 1996년 10월 준공된 최고 18층의 단지로 총 16개 동 2,45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봉역과 방학역 사이에 있으며 방학역과는 근접 도보권입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도봉구청 및 기타 상업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군인 창도 초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20평형 기준 2021년 8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8층이 3억 5,8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2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1.2%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단지이자 소형 평형 위주로 전 세대 안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전체 평형의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20평대부터 점차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매물의 적체가 심합니다. 투자자는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매물 중심의 접근이 유리하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교통, 편의,
녹지 조건이 좋아 안정적 생활 여건은 보장합니다. 6위. 창동 주공 3단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 3단지는 1990년 9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32개 동 2,85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이며 창동역과 도보 10분 내의 근접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28년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창일초, 창일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마트 창동점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및 주변 생태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8월 8억 9,7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6층이 6억 원에 거래되며 2억 9,7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3.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5층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4,200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교통 개선 호재 및 대단지로 인하여 전세 수요의 안정성 등 중장기 투자 매력은 충분한 아파트이지만 노후화로 인하여 단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꾸준한 거래는 있지만 규모에 비하여 인기가 식었습니다. 투자자는 급매물이나 갭 투자 등 매입 후 장기적으로 GTX 노선 완공 시점을 노리는 접근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이기에 장기적으로 재건축 시점이 되기 전까지 실거주 기반 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아직은 매수자 우위의 단지입니다. 5위. 신내 9단지 진흥.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9단지 진흥은 1996년 6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2개 동 1,65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으로 6호선 봉화산역과 15분 이내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경춘선 신내역에도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인근 봉화초등학교가 있고 마트 및 서울의료원, 공원 등 생활 편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10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1층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3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5.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1천만 원이며 4층이 4억 3,8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7,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규모 단지로 인해 전 세대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었지만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후 인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괜찮은 편이나 매물에 대비해 거래량이 적습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노후화로 인하여 내부 리모델링이나 유지 보수는 고려해야 하며 투자자는 아직 상승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로 갭 투자 등 진입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이라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4위. 하계동 청솔.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아파트는 1989년 10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8개 동 1,19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 아파트로 7호선 하계역과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공릉역은 도보 15분 정도의 거리이며 동북선 경전철 개통 시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구는 인접에 위치해 있으며 노원 을지대 병원, 이마트와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 편의 및 녹지시설이 풍부합니다. 16평형 기준 2021년 7월 5억 7,8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6층이 3억 7,3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5.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3억 5,500만 원이며 7층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1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16평형과 21평형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매물 대비 거래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라 최근 중대형 평수로 인기도가 옮겨갔습니다. 노후화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단점이 있지만 재건축의 진행은 아직 정밀 안전진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실제 재건축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예상되죠. 시세 대비 매입 부담이 낮지만 소형 평형이라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교통 호재로 시세 반등의 투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위. 중계무지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지개는 1991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4개동 2,43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17평과 21평으로 구성된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로 중계역과 근접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학원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 및 역세권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롯데마트와 월천근린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 및 녹지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17평형 기준 2021년 6월 5억 9,9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2층이 3억 8,2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1,7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6.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3억 6,500만 원이며 8층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평형당 지속적인 거래량은 존재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요의 눌림 효과 때문에 가격 상승의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전세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서울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에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이 하락 조정권에 있어 진입 매력도는 있습니다. 실제 저평가 단지라 평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급매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위. 상계주공 1단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단지는 1988년 5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24개동 2,06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상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로 7호선 중계역과 10분 내 도보권에 위치했습니다. 중랑천을 건너 녹천역과도 15분 이내의 도보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어 생활 및 녹지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18평형 기준 2021년 9월 6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12층이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5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7.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9층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했지만 호재가 꺼지면서 급락한 사례입니다. 분담금 부담이 매우 높아서 초기 투자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했으며 인기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및 교통 호재는 분명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대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와 시세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중장기적 투자 전략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위. 창동주공 17단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7단지는 1989년 7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1개동 198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녹천역에 초근접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 학구는 도보권에 인접해 있으며 중랑천을 중심으로 위치한 공원 등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15평형 기준 2021년 8월 5억 9,9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5층이 3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9,4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49.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3억 원이며 7층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꾸준한 거래는 있지만 매매보다는 전세에 강점이 있는 단지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역세권, 자연환경 등 가성비 주거지로 주목할 만하지만 노후화 및 주차 불편은 감내 요인입니다. 초역세권으로 교통 편리성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가 약간 고리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 위주이기에 단기 급등의 기대는 어렵지만 갭투자 여력과 중장기 재건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때 진입 시점으로는 긍정적인 옵션입니다. 투자자는 급매물 위주의 진입이 중요하며 아직 매수자 우위의 단지이기에 진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조정, 그리고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단지들은 이미 반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시장은 회복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세권 대단지임에도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위치 및 규모, 그리고 생활 인프라 모두를 갖췄음에도 하락장에서 방어하지 못한 단지들입니다. 대부분 공통점은 소형 평형 위주로 대단지이지만 구축 아파트로 노후화가 진행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또한 재건축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타이밍으로서의 매력은 매우 크며 특히 실거주 기반의 장기적 시각을 가진 투자자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닥일 때 사는 사람이 결국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